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사세요. 여기서 있잖아.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바로 앞에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 앞에 스테이블코인 반대한다. 정부 통제 강화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발달하는 시범 도시 반대한다. 인류 발달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 앞에 스테이블코인 반대한다. 정부 통제 강화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발달하는 시범 도시 반대한다. 인류 발달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 앞에 스테이블코인 반대한다. 정부 통제 강화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발달하는 시범 도시 반대한다. 인류 발달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 앞에 스테이블코인 반대한다. 정부 통제 강화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발달하는 시범 도시 반대한다. 인류 발달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 앞에 스테이블코인 반대한다. 정부 통제 강화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발달하는 시범 도시 반대한다. 인류 발달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 앞에 스테이블코인 반대한다. 정부 통제 강화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발전하는 시범운동시 반대한다. 인류말살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원동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앞에 스테이블코인 반대한다. 정부 통제 강화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발전하는 시범운동시 반대한다. 인류말살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앞에 스테이블코인 반대한다. 정부 통제 강화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발전하는 시범운동시 반대한다. 인류말살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앞에 스테이블코인 반대한다. 정부 통제 강화하는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생체 정보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발전하는 시범운동시 반대한다. 인류말살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현금 없는 통제사회 CBDC 반대한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로나 팬데믹 조사위원회입니다. 오늘은 205회차 집회인데 CBDC 반대, 디지털 아이디 반대, 15분 도시 반대, 그레이트 리셋 반대 집회를 205회차 집회를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앞에 나와 있는데 한국은행 앞에서 집회를 하는 이유는 이 한국은행에서 CBDC를 발행하는 주체죠. 자, 그리고 프로젝트 한강, 자, 이것을 1차 테스트, 2차 테스트, 자, 지금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CBDC라는 것을 이 화폐로서 도입하기 위함이죠. 이 CBDC의 위험성, 자, 여러분들도 지금은 좀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많이 이 문제가, 이것의 문제, 위험성에 대해서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 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한가, CBDC가. 자, 그리고 그것과 연동되는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 디지털 아이디, 자,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이 디지털 아이디, 자,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하는 것이 사실 가장 위험하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전 세계의 정부가 어떻게 똑같은 정책을 똑같은 시기에 할 수가 있나? 의심해 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의심을 해봐야만 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두 의심의 대상이어야만 합니다. 왜냐면 소수의 집단이 다수를 지배하고 있고, 그 소수의 엘리트 계층은 여러분들이 뽑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永속적으로 지배력과 통제력을 가져가는 금권 엘리트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꼭두각시에 불과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 집회가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정치는 서로 분열과 반목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집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분열 정보, 영어로는 divide and conquer라고 합니다. divide and conquer. 자, 그래서 우리를 분열시킨 다음에 우리들을 완전하게 정복하는, 자, 그런 아주 오래된 이들의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15분 도시. 자, 이 15분 도시라는 개념 여러분들도 검색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프랑스의 파리라든지 많은 나라에서 이 15분 도시를 도입합니다. 15분 도시 이야기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위기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들이 선동을 하죠. 사람들에게. 이 기후 프로파간다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15분 도시라는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15분 도시는 여러분들의 활동 반경을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리가 감옥에 갇히면은 그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활동 반경이 최소화되어 있죠. 그렇죠? 자신이 수감된 어떤 깜빵과 그리고 어디 운동장 바깥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모든 생활을 합니다. 15분 도시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15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는 그 15분 안에서 생활해야 된다. 그래야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기후변화니 기후위기니 이것은 물론 거짓이지만, 자, 이것을 막기 위한 것일까? 아닙니다.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15분 도시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그레이트 리셋. 자, 이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CBDC나 디지털 ID 그리고 15분 도시,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디지털 감시 통제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 디지털 감옥에 완전하게 가두는,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는 리셋. 자, 그것이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면은 사람들을 통제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디지털화 되는 것, 디지털화 된 것이 얼마나 편리하고 첨단 문명이고 뛰어난 과학기술인지, 자, 이들은 선전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신분증이나 스마트폰에 있는 어떤 디지털 월렛에 있는 돈, 여러분들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면 쓸 수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들 핸드폰이 고장나거나 지금 당장 킬 수가 없는데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거나 내가 어떤 것을 결제하려고 하면은 못하게 됩니다. 디지털 상에 있는 것들은 그것이 켜져 있을 때만 작동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이 연결되죠. 이 디지털 환경 하에서는 모든 것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들여다볼 수도 있고, 정보기관에서 들여다볼 수도 있고, 기업에서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집단에 의해서 해킹이 가능하죠. 디지털화 되어 있는 것들은 해킹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분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디지털화 된 것이 더 안전한 것처럼, 그리고 더 편리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더 뛰어난 기술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왜냐? 디지털화가 되면은 사람들은 저항을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화가 되고 아날로그적인 부분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디지털 상으로 그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다 모니터링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상에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상에서 어떻게 처벌하냐고요? 디지털 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모두 동결시킬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현금이 있으니까 지금은 계좌가 압류되어도 경제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계좌가 압류됐으면 어떻게 생활합니까, 여러분? 현금이라는 것이 통용되지 않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통제를 하는,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이 기술들, CBDC를 비롯해서 디지털 ID, 뭐 15분 도시, 자,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있고, 자, 이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는 이 의제 뒤에는 국가를 초월한 초국가적인 기업들, 그리고 초당파적인 엘리트들, 자, 그들이 뒤에서 후원을 합니다. 자금을 지원하죠. 예를 한 명만 들면은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있겠죠. 자, 빌 게이츠가 디지털 ID, 자, 이 시스템에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CIA가 만든 팔란티어 같은 기업, 자, 이런 기업도 엄청난 자금을 이 디지털 ID 시스템, 사람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은 핸드폰을 새로 개통하면은 안면 인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 접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안면 인증이 오류가 많아서 지금 당장 좀 보류가 된 상태인데, 자, 이것이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디지털 아이디가 없으면은 핸드폰을 개통할 수 없게끔, 자,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벌써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이 터지기 전에. 근데 얼마 전에 기사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있어야지만 핸드폰을 개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면은 그것이 그들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미래에 벌어질 일을. 이런 계획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뭐 그것을 신세계 질서, 뉴월드 오더라고도 하고, 요새는 그 말이 너무나도 퍼져나가니까는 이들이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단어로 또 바꾼 겁니다. 근데 사실은 동일합니다. 사람들을, 다수의 대중들을 완전하게 컨트롤하는 디지털 감옥. 자, 그리고 인간 자체도 디지털화, 토큰화 시키려는 그들의 계획. 자, 그것이 바로 이들이 말하는 그레이트 리셋 내지는 뭐 신세계 질서, 자,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신분증은 지금 현재는 생체 인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면 인식, 홍채 인식, 여러분들의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신분증을 받죠. 자, 그리고 이것이 디지털 신분증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모든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것도 제가 하나 예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예언이고 예측이라고 하면 예측인데, 이것도 좀 있으면은 다 연결될 것입니다. 지금은 신분증이죠. 그냥 신분증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모바일 신분증. 자, 그것이 정보24시 앱,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 자, 이런 어플리케이션 있죠. 홈택스, 손택스, 자, 그것과 연동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과 연결되고, 여러분들의 여권, 운전면허증, 이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료도 받을 수 있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뭐 세금 납부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행정 업무를 이 디지털 신분증 하나만 핸드폰에 깔아놓으면은 다 가능합니다. 너무 편하죠, 여러분? 자, 이 편리함이 과연 여러분들을 위해서 편리함이 주어질 것인가? 모든 편리한 것에는 그 이면에 어두운 그런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지만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편리함이나 내지는 어떤 보안, 여러분들의 안전, 자, 이런 것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조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이나 편리함, 이런 것들을 계속 들먹이는 이유는 사람들을 속여야지만,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게끔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라고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겠죠. 사람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그것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안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벤자민 프랭클린인가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한 사람은 안전과 자유 모두 잃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부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백신을 맞아라. 그렇죠?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디지털 신분증을 받아라.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당신의 현금을 디지털 화폐로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백신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우리의 안전을 위합니까? 정부가? 왜 위해야 됩니까? 정부가? 자, 제가 이야기했듯이 정부라는 조직은 애초에 권력이 있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세금이 없으면 정부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금을 걷어야겠죠. 여러분들 세금은 어떻게 해서 거치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소득을 벌기 때문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득은 어떻게 해서 거치게 됩니까? 어떻게 벌리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특정 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죠. 자, 이 경제 논리를 쫓아가다 보면은 정부 위에 기업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 그리고 그 기업 위에는 대기업이 있고, 그 대기업 위에는 초국가적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 뭐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만은 이 국가를 초월한 엄청난 기업들이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애플이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을 들 수 있겠죠. 자, 이런 초국가적 기업들, 자, 그들이 각국의 정부보다 더 위에 있음을 여러분들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기업가들이 사회를 위해서 내지는 인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자신들의 기업의 정책을 펼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 어떤 그 개개인 대주주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사람들의 사익을 위해서 내지는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초국가적 기업들은. 자,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이 이 대기업의 횡포, 글로벌 기업들의 횡포에 저항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겠죠. 자신들이 모든 것을 독점하려 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더 완벽하게 통제를 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사회 시스템을 완전하게 디지털화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디지털 공공 인프라에 엄청난 자금을 이들이 투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안면인식 데이터, 사람들의 음성인식 데이터, 사람들의 유전자 정보 데이터, 자, 이 모든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자, 이 수집된 데이터를 사람들을 감시하고 사람들을 추적하고 통제하는데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모든 대한민국에서 건설되고 있는 인프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가로등, 자, 그리고 지능형 CCTV, 지능형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스마트죠. 자, 이 스마트라는 단어, 자, 이것은 사람들을 이 디지털 기술, 스마트 기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의 안면인식 정보 자꾸만 요구하죠. 지금 어떤 건설 현장에 가도 안면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때도 안면인식을 하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네이버 로그인하는 것도 안면인식으로, 이제 생체인식으로 로그인하는, 자, 이런 창이 생기고,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같은 데 들어가도
안면인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원 인증을 하라고 합니다. 안면인식을 왜 할까? 지문으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한국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면인식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면인식 도용되기 더 쉽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떠있는 사진들, 그리고 요새는 AI가 발달해서 사람들의 얼굴은 딥페이크 영상으로 바로 복제할 수가 있는데 왜 자꾸 안면인식이 안전하다고 하면서 안면인식을 하게끔 할까?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안면인식, 여러분들의 얼굴은 노출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걸어다니고 집 밖에 나가면은 바로 노출이 됩니다. 이 얼굴은. 그렇죠? 자, 근데 앞으로 이들이 만들려는, 건설하려는 스마트 시티에서는 이 모든 CCTV가 안면인식 CCTV가 엄청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스마트카 안에는 안면인식 카메라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쓰는 스마트폰의 전면 후면 카메라도 다 안면인식이 가능한 카메라입니다. 도처에 안면인식이 가능한 카메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얼굴이 인식됩니다. 드론에 의해서 인식되기도 하고. 자, 이게 안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감시되는 것입니다. 이 안면인식은. 지문은 어떻습니까? 자, 지문은 여러분들 주머니에 손 넣고 인식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가. 물론 내가 손을 핀다 하더라도 인식하기 힘들 것입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안면인식은 어떤 안전이나 보안이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통제하기에 더 용이하기 때문에 안면인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중국에도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죠. 사회신용, 그리고 사회신용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회신용 점수는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이 서구 국가들에도 모두 도입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이 안면인식 같은 것이 얼마나 위험한 기술인지 모른다. 이것이 해킹에 위험하다. 자, 이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정부나 기업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감시되고 통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디지털 아이디에 여러분들의 신원을 인증하는 이 생체 인식부터가 잘못됐다. 불필요한 기술이고 사람들을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다. 단지 디지털화 되었기 때문만은 아니죠. 여러분들 생체 정보는 여러분들 고유의 것입니다. 그것을 누군가와 공유한다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나 디지털화 된 세상에서는 더욱더 위험합니다. 디지털화된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안면인식을 어디서도 다 인식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켜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보는 순간, 그리고 길거리에 나선 순간 모든 CCTV가 여러분들의 안면인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안면인식 기술을 반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지털 아이디에 안면인식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우리가 디지털 아이디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이 디지털 아이디의 위험성이나 무서움, 자, 그것의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아닙니다. 이 생체 인식의 위험성은. 생체 인식은 좀 시행하다가 나중에 이들이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안면인식 기술이 어떤 안면인식을 잘못 인식하는 오류 같은 것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딥페이크를 활용해서 사람들의 신분증, 디지털 신분증을 복제하는 이런 범죄 형태도 아마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면인식 기술은 도입은 하겠지만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안면인식 기술도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기술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안면인식 다음에 나올 것이 아마도 홍채인식이라고 보고 있고, 홍채인식에서 더 나아가면은 유전자,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정보를 그 사람의 신원을 인증하는 형태로 할 것입니다. 근데 유전자를 어떻게 인증하느냐? 유전자는 그 사람의 유전자를 채취해야지 인증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를 바로 그들이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생체칩이 그것입니다. 생체칩. 생체칩의 형태로 이 디지털 신분증이 나중에 차후에 바뀔 텐데,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칩을 박으러 가면 박을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박을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뭐 개인의 신념 내지는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이런 거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관문을 넘으려 할 것입니다. 관문을 넘기 위해서는 더 낮은 관문부터 하나씩 넘어야만 합니다. 높이뛰기를 하는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최고 기록부터 도전하지 않죠. 낮은 그런 장애물부터 넘으면서 자신의 최고 기록에 도전합니다. 자, 그것처럼 이들은 낮은 관문, 사람들의 안면인식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안면인식 다음에 좀 더 홍채인식, 그리고 유전자 정보, 그 나중에는 이제 AI와 여러분들의 뇌를 바로 연결시키는 이것을 도입하겠죠. 자, 그것은 BCI라고 합니다.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자, 이건 뭐 뉴럴 링크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런 기업들이 자 이것을 개발하고 있는데, 자,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관문들이 있습니다. 그 관문을 하나씩 넘고 있고, 지금 하나의 관문을 넘었죠. 일단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자, 신분증을 디지털화된 형태로 사람들이 다운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생체인식 정보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편리함 때문에 했던지 뭐 개인의 어떤 그것이 반영이 됐겠죠. 자, 어찌됐든 그 다음 관문 디지털 아이디와 모든 것을 연동시키는, 자, 이것도 이 관문도 아마도 한국 사람들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모바일 신분증을 이렇게 이렇게 쉽게 저항하지 않고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자, 코로나 팬데믹 전과 후는 다릅니다. 사람들의 의식 상태가 다릅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정부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출입자 명부를 쓰는 것도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근데 확진자 500명, 1000명 하면서 공포 선동을 하니까는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정부의 정책을 따르게 됩니다. 자, 공포는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공포를 일으키면 사람들이 저항을 못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팬데믹 공포가 필요했던 것이고,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QR코드를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사람들이 정부의 이 정책, 이 디지털화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민감한 개인정보, 자, 이것을 디지털화돼서 정부나 기업이 마음대로 수집하는데도 사람들이 저항하지 않고 있다. 자, 이것이 코로나 팬데믹이 필요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팬데믹은 안면인식 기술을 시켰죠. 왜냐? 마스크 안 썼네. 그것을 감지한다라는 명분으로 마스크 썼네 안 쓴다는 사실 이들은 거짓말이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정부가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런 명분이 있어야 안면인식을 도입할 수 있죠. 여지껏 지문으로 했었는데 왜 갑자기 안면인식이 도입됐을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에 연동되는 디지털 화폐가 있습니다. CBDC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CBDC가 연동이 되겠지만 그것만 연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 연동됩니다. 디지털 아이디에. 카카오페이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토스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페이코, 네이버페이, 애플페이, 삼성페이. 자, 이 페이 시스템이 다 디지털 아이디에 연결되게 됩니다. 나의 신분증과 나의 계좌가 연결됩니다. 자, 근데 디지털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환경 하에서 연결됩니다. 웹3라고 하죠. 자, 디지털화된 환경에서 여러분들의 신분증과 여러분들의 생체 정보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 디지털 지갑이 연동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으니까는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자, CCTV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인식됩니다. 안면 인식이.
안면인식을 한 순간 여러분들의 신원을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왜냐? 디지털 아이디로 여러분들이 안면인식으로 디지털 아이디를 만들었으니까. 확인됐죠? 확인된 순간 여러분들의 신원, 그 디지털 신원과 연동된 여러분들의 지갑 있죠? 디지털 지갑? 거기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길거리에 침을 뱉으면은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차감할 수 있겠죠? 디지털 월렛에서. 자, 공무원이 필요 없어집니다. 구청 직원 필요 없죠? 경찰관도 필요 없습니다. 자, 이들은 AI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데 AI가 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 공공 인프라가 갖춰져야 됩니다. 디지털 공공 인프라가 갖춰지고 웹3 환경이 만들어지면은 AI와 모든 것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필요가 없어지죠. 국세청도 필요 없고 건강보험공단도 필요 없고 경찰도 필요 없고 군인도 필요 없고 대통령도 필요 없습니다. AI 정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디지털 뉴딜에 포함되어 있는 AI 정부. 물론 처음에는 정부가 하는 어떤 특정 업무를 AI의 어떤 AI 에이전트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인들의 부패 스캔들 같은 게 터지겠죠. 물론 이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이제 막 나올 것입니다. 뉴스화되면서. 자, 계속해서 정치인이나 아니면 고위 관료들의 비리나 부패가 터지면 사람들은 이런 정치에 굉장히 환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AI 관료, AI 정치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제가 알기로 아랍에미레이트인가 어디에서는 세계 최초로 AI 장관을 임명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 AI가 모든 관료를 대체하는데 이 AI가 모든 관료를 대체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아이디입니다. 개념이 그렇습니다. 개념이. AI 장관이 있어봤자 그게 로봇이겠습니까, 여러분? 디지털 상에서만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들 그 각각의 부서가 여러분들 디지털 아이디에 연동되는 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람이 필요 없죠. AI가 여러분들 통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AI의 지배를 받고 싶으십니까? 자, 디스토피아 영화, 미래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은 AI가 뭐 로봇이 반란을 일으켜서 인간들을 죽이고, 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AI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프로그램된 대로 알고리즘이 어떤 것을 시행할 뿐이죠. AI는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알고리즘을 만들어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일할 것입니다. 제가 빌 게이츠 예로 들었는데 피터 틸 같은 사람도 있겠죠. 일론 머스크도 있을 것이고. 자, 그들이 만약에 어떤 AI의 알고리즘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방식대로 그 AI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해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고 만약에 AI가 AI로 인해서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고 하면은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엘리트들이, 일론 머스크나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그들은 AI가 인간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AI가 초지능이 돼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거 특이점이 와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들은 변명을 할 것입니다. 특이점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특이점이 온다 맨날 이렇게 뭐 커즈와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레이 커즈와일 이런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선동을 하는데, 이 특이점이라는 거 사실 별거 없습니다. AI가 자신을 스스로 업그레이드해서 인간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점을 이들은 특이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는 AI가 계속해서 스스로 딥러닝을 하고 업데이트되고,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 이해조차 못하고, 자, 그렇게 되면은 AI가 특정 사람들, 특정 인종, 특정 계층, 필요 없는 족속이다 라고 AI가 연산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제거한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 초엘리트 집단, 소수의 엘리트들은, 자, AI가 특이점이 와서 이렇게 된 것이다, AI가 인간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변명을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죠. 자, 그들이 그렇게 알고리즘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AI가 그런 식의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면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뭐 먼 미래의 일은 아닙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샘 알트먼 같은 오픈 AI의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년
뭐 길어도 뭐 10년 안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직업을 대체한다 AI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죠. 자, AI가 대체돼서 당신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디스토피아가 닥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자, 특이점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초지능, 자,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AI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이 알고리즘한 이 AI가 사람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든지 사람들 감시하고 추적하고 못살게 굴더라도 자신들은 회피하기 위해서죠. 그 책임에서. 자, 그러기 위해서는 AI가 정말 똑똑한 존재여야만 합니다.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존재여야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단어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초지능이니 특이점이니, 자,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들의 프로파간다입니다. 그들의 알고리즘을 누군가가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AI는 스스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이죠. 자,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AI를 알고리즘화 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정책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집회는 실제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돌아가는 걸 알려면 뉴스를 보면 되는데 뭔 소리냐 하시겠죠. 뉴스에서 세상 돌아가는 걸 왜 알려줍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거대 뉴스, 한국의 KBS, 뭐 SBS, JTBC, 자, 이런 것들은 다 피라미드처럼 위에 더 많은 지분을 가진 외국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외국 기업들이 나오죠. 이 외국 기업들의 위에는 또 초국적 기업과 그 위에 은행과 금융가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많이 후원하는, 언론에 가장 많이 후원하는 이런 사람들을 쫓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뭐 루퍼드 머독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언론의 무슨 황태자 뭐 이런 이야기도 막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언론사를 소유한 이런 재벌이죠. 금융 재벌이죠. 자, 근데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록펠러 재단도 있습니다. 블랙록도 있죠. 자, 그리고 요새는 그 많이 대두되고 있는 사람이 레리 앨리슨이라는 사람, 오라클의 창립자인 레리 앨리슨. 자, 이런 소수의 엘리트 계층이 이런 주류 언론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뉴스 속에서, 주류 언론에서 어떤 진실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개인 이익을 대변하는 앵무새죠. 그래서 오퍼레이션 머킹버드라는 것도 있었던 겁니다. 오퍼레이션 머킹버드, 작전명 앵무새 작전이라고 합니다. CIA에서 했던 건데, 머킹버드, 이 주류 언론은 앵무새처럼 그들 특정 월가의 어떤 은행가나 금융가를 위해서 나팔수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퍼레이션 머킹버드가 다 밝혀졌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되어 왔습니다. MK 울트라 끝났습니까, 여러분? 안 끝났죠? MK 울트라 기술이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왜 이렇게 놓지 못할까? 왜 계속 이걸 보지 않으면 불안할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 해본 사람 있습니까? 불안하죠? 핸드폰이 없으면은 막 주머니 꺼내서 또 보고 또 보고. 야, MK 울트라에서 실험했던 1950년대 60년대에 시험했던 마인드 컨트롤 기술, 그것이 다 스마트폰 안에 적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뇌파와 이 특정 주파수를 공명시켜서 사람들이 그거와 동기화되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이 뭐 애플이나 삼성에서 만든 이 스마트폰을 분해해서 거기서 만약에 어떤 특정 칩을 뺀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중독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이들은 사회공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영어로는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도 하는데, 사람들의 여론을 조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하도록 이제는 좀 더 능동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들의 전략이 단순하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제 수동적인 그런 프로파간다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분들의 신경계를 조작하는 상황에까지 온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류 언론을 멀리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금권 세력의 후원을 받지 않는 독립 언론들을 찾아 나서시고 텔레그램이나 자 이런 곳에서 진실을 전하는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야겠죠. 물론 가짜 뉴스들, 거짓된 정보를 퍼나르는 그런 언론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양쪽의 정보를 다 찾으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보를 얻는 습관을 기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류 언론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을 필요도 없고 속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번 깨어난 사람은 다시 잠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한 번의 깨어남이 어려운 것입니다. 한 번 깨어나면 다시는 잠들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한 번 깨우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세뇌당한 사람은 자기가 세뇌당했다고 인지 못합니다. 만약에 내가 세뇌당한 걸 알면 그게 세뇌입니까?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를 아예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뇌당했다고. 주류 언론에 세뇌당했고, 그리고 정부에 세뇌당했고, 그리고 주류 학계에 세뇌를 당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내러티브 전쟁입니다. 앞으로는 디지털화 그리고 토큰화가 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신분증,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토큰화됩니다. 자, 그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금이나 은도 실물 자산이 아닌 ETF를 통해서 사라고 할 것입니다. ETF는 여러분들이 토큰화된 내가 금을 10g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자, 그것을 디지털 상에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자, 내가 금을 ETF로 사게 됐을 시에 만약에 어떤 금융위기가 닥치거나 하면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토큰화된 자산은 바로 처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실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토큰화된 것들은 저는 실제 가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고팔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토큰화를 반대를 하고 이들이 토큰화된 자산들을 거래하라고 어떤 선전을 했을 때 그것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요새 뭐가 많이 뉴스에 나옵니까? ETF,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ETF, 자 이것은 상장 펀드 지수라고 해서 사실 그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토큰화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토큰화된 증서로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금도 ETF화라고 하죠. 자, 모든 것이 ETF, 이 토큰화되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탄소 배출권도 ETF를 통해서 사고 팔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건 한국은행에서 기사를 한 몇 년 전에 냈던 것입니다. CBDC를 탄소 배출권과 연동시키는 작업, 탄소 배출권 시장과 연동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정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탄소 배출권 거래소라는 것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그것과 CBDC를 연동하게 됩니다. 다른 페이와도 연결됩니다. 왜냐? 기업의 탄소 배출권 그리고 개인의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탄소 배출권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는 것, 여러분들이 어디를 여행 가는 것,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다 탄소 배출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왔죠? 서울 시내에 나와서 쇼핑을 했습니다. 이거 탄소 배출권을 소비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탄소 배출권이 100이 있다. 내가 쇼핑을 했다. 백화점에 가서 20짜리를 쇼핑했다. 30짜리를 쇼핑했다. 자, 차감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100이 있는데 100을 다 썼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내가 돈이 있어도 못 삽니다.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결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탄소 배출권입니다. 이 탄소 배출권이 개인에게 도입되는 순간 악몽이 시작됩니다.
이 탄소 배출권 연동 작업을 한국은행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의 디지털 신분증과도 연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여러분들이 숨 쉬는 거, 먹는 거,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는 거, 모든 게 탄소를 배출하는 행위죠. 자, 그 행위 하나하나의 점수를 매겨서 차감시킨다라고 이들이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왜 모를까? 자, 이것들을 주류 언론에서 얘기하진 않죠.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주류 언론이 이런 걸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류 언론이 누굴 대변합니까? 블랙록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록펠러를 대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대변합니까, 주류 언론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주류 언론에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서 보면은 알 수 있지만 어려운 용어들을 씁니다,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사를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경제 용어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떤 환경 용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정부가 하는 거니까, 한국은행이 하는 거니까 좋은 거겠지 라고 막연하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하나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모두 진실입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됩니다. 찾아서 그 탄소 배출권이 무엇인지 알면은 여러분들을 놀라서 까무러칠 것입니다. 자, 실제로 네덜란드인가 어디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탄소 배출권을 디지털 아이디와 연동시켜서, CBDC인가? 그거랑 연동시켜서 이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게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 많은 사람들,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가 여러분들의 탄소 배출권을 싹 다 살 수 있겠죠. 자, 그럼 그 사람들은 전세기 타고 다니고, 그 사람들은 매일 소고기도 먹고 이러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소고기를 먹기 위해선 탄소 배출권이 많이 들어가죠.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여행 가려면 탄소 배출권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야 되고, 그들이 배급해주는 곤충으로 만든 단백질 바를 먹어야만 합니다. 설국열차가 그냥 영화입니까, 여러분? 자, 미래에 벌어진 일들을 사람들에게 프로파간다 하는 것입니다. 선전하는 것이죠.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마시라. 자, 그게 원래 헐리우드 영화 같은데 들어가 있는 예측 프로그래밍이라는 마인드 컨트롤 기술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기술. 제가 MK 울트라 말씀드렸죠.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이 MK 울트라는 특정 약물이나 특정 주파수나 특정 어떤 음성 인식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주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진 거로는 LSD 같은 약물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특정 주파수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신경계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TV를 통해서, 그리고 스크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예측 프로그래밍이라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단백질 바를 먹고 설국열차 맨 뒷칸에 살면서 신세 한탄만 할 것입니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것을 막아야겠죠.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실물 신분증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디지털화 하려는 것.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거부하면 됩니다. 이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보험증도 모바일 건강보험증 받아라. 운전면허증도 그걸로 바꿔라. 핸드폰 개통할 때 여러분들 안면인식 인증해라. 자, 그리고 홍채 인식해라. 이런 이야기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전자 정보를 요구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화폐를 디지털 화폐로 바꿔라. CBDC로 바꾸든 아니면은 뭐 예금 토큰으로 바꾸든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든, 자, 이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자, 거부해야 됩니다. 현금을 지키십시오. 자, 현금과 여러분들 실물 신분증, 이거를 죽을 때까지 지켜야만 합니다. 이걸 못 지키면 여러분들 설국열차 맨 뒷칸에 그 단백질 그 바퀴벌레를 먹는 사람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일을 막는 것은 우리같이 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 이 소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다수가 저항하면은 그들은 힘을 못 씁니다. 왜냐? 그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은 우리가 다수라는 것이죠. 우린 다수이기 때문에 그들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뭐하러 싸웁니까? 우리는 그냥 안 하면 됩니다. 거부하면 끝입니다. 백신?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백신 아무도 안 맞으면은 그들은 백신을 우리를 강제로 맞힐 수 없습니다. 우리한테 마스크 우리가 모두가 거부한다라고 하면 그들은 강제로 씌울 수 없습니다. 다수가 그들에게 복종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전체주의가 되고, 이 전체주의는 소수의 엘리트가 다수를 지배하기 용이하게 만듭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죠? 그들은 진실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공포만 이용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면은 진실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사람의 감정적인 뇌를 자극합니다. 이성적인 뇌를 마비시키죠. 그래서 공포를 통제 내지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쓰는 것입니다. 공포라는 것을. 전염병이 돈다라고 하면 사람들 공포에 질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정책에 따르게 됩니다. 자, 비슷한 예로 만약에 오늘 BTS 공연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터진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공포에 질리겠죠. 자, 아직 하기도 전인데 관문을 이렇게 게이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소지품을 다 검사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일이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어떤 일이 터진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부가 하는 정책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 반응 해결 변증법인데, 자, 이들이 오래전부터 이걸 써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증법을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민식이법, 만식이법 뭐 이렇게 애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면은 어떤 여론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들이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뭐 30km 이하로 달려야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자,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테러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칼부림이나 아니면 어떤 테러가 발생하면은 이들이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애초에 들어가지 못하게 전 국민 안면 인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은 모바일 신분증을 의무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해집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따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팬데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QR코드를 찍고 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했었습니다. 어떤 사건, 큰 이벤트가 있으면은 사람들은 그 공포에 질려서 그 통제를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포가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려왔던 것이고, 코로나 팬데믹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대다수가 백신을 맞았죠. 공포 때문에 맞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직장 내에서의 어떤 눈치가 보여서 맞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각자 이유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공포 마케팅이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제약회사는 엄청난 돈을 벌었고 그것에 대한 리베이트를 또 한국의 관료들도 챙겼겠죠. 자,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이 제약산업은 팬데믹 같은 게 있다라고 선전을 하면은 엄청난 양의 백신, 전 세계로 백신을 팔고 치료제를 팔고 하면서 떼돈을 법니다. 2009년도에 있었던 신종플루 때도 공포 캠페인을 통해서 떼돈을 벌었죠. 근데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종플루 사기였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팬데믹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팬데믹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은 사기라고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제약회사와 결탁한 어떤 정치인들, 정치 세력에 의해서. 자,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과 5년 전, 6년 전에 있었던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깨어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디지털 아이디,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하는 뭐 기후위기, 기후선동. 자, 그리고 지금 외국에선 비웃죠. 블루빔 프로젝트, 외계인 침공쇼. 한국 사람들 설마 이것도 속을까? 뭐 그 정도는 아니겠죠.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멍청해도 설마 블루빔 프로젝트까지 속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팬데믹도 속았고 기후 선동도 거의 대부분이 속고 있는 걸 봐서는 블루빔 프로젝트까지 속지 않을까. 이거 다 대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은 다 90년대부터 있었던 대본 아닙니까? 자, 대본에 있는 거 속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아무도 회원분들이 안 오셔서 이제 저 혼자 계속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N 회원님이 오셨으니까는 N님이 계속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 광화문에서 BTS 콘서트가 있죠? 무료라서 전 세계에서 많이들 이렇게 입국을 하셔서 보신다고 하는데 26만 명이 광화문에 BTS 방탄소년단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무료라는 게 대가를 치르지 않는 무료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무료예요. 이런 것 중에 여러분이 그 후에 후폭풍, 그러니까 후 뒷감당을 안 해도 되는 공짜가 몇 개나 있으셨습니까? 저는요 이런 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다가 받는 물티슈? 이 정도? 그 외에는요 뭔가 좋은 게 있었으면 그 후에는 나쁜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물티슈, 화장지 이런 거 무료죠? 근데 여러분, BTS라는 그 방탄소년단이 과연 진짜 방탄소년단으로 그렇게 외국에 유명세를 떨치는 좋은 그런 아이돌 그룹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을 좀 아셨으면 해서 방탄소년단 BTS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BTS 방탄소년단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 세계의 글로벌리스트들, 그러니까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전 세계의 힘있는 그 자들, 힘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받았다고 하면은 너무 좋은 표현이려나? 선택을 받은 그런 하인들입니다. 하인들. 그래서 저희는 방탄소년단을 방탄소년단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탄소년단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에 의해서 선택받아서 전 세계의 유명세를 떨쳐라 뽑힌 그냥 하인들입니다. 하인들. BTS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BTS는요 오늘 무료 콘서트를 통해서 사탄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자면 에너지, 알커미, 리추얼, 알커미, 리추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너지, 연금술, 의식입니다. 그거야 어려운 말이죠. 이걸 쉽게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26만 명이 보는데 26만 명의 에너지를 전환시키고 확대시켜서 그걸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악마 조직에게 에너지를 갖다 바치겠다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좋은 콘서트입니까? 여러분, 26만 명 방탄소년단 무료 콘서트에 몰려든 사람들의 의식과 에너지를 빼앗아서 사탄에게, 악마에게 보내주겠다! 이게 바로 무료 콘서트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에너지, 알커미, 리추얼, 에너지, 연금술, 의식이라는 거, 리추얼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의식이나 의례를 뜻합니다. 의례, 절차.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과연 여러분을 위해서 티켓 한 장당 몇십만 원이나 하는데 티켓 한 장당 몇십만 원이나 하는 그 콘서트를 무료로 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탄소년단이라는 BTS는 약자로 뭐라고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본이 뭡니까? 본. 태어났다. 사탄에게. 사탄. 본투 사탄. BTS. 사탄에 태어났다. 이 뜻입니다. 사탄에게 태어났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방탄소년단. 저희는 사탄소년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안타깝게도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악마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못 믿든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은 그 악마 같은 글로벌리스트들에 의해서 뽑힌 꼭두각시 하인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을 띄워주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두쫑쿠를 띄워주는 세력이 있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근데 뭐 알 것 같긴 합니다. 대충 뭐 그 안에 들어가는 카나이프도 먹어봤었고 예전에 그렇긴 한데 굳이 뭐 딱히 먹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사람을 띄워주거나 뭔가 물건을 띄워주거나 그러는 건 다 목적이 있습니다. 두쫑쿠를 띄워준 것도 BTS 방탄소년단을 띄워주는 것도 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모르면 저렇게 행동을 합니다. 예. 진실을 열심히 찾아보려는 의지조차 없으면 저렇게 저에게 뻑큐를 날리고 갑니다. 네네. 저는 진실을 아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진실을 전달하고 싶은 그런 전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진실이라는 게요, 거짓으로 둔갑되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되고 지금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 방송 매체 미디어 뉴스가 그냥 텔레비전에서 떠먹여주는 대로 아, 방탄소년단은 좋은 거구나, 아, 두쫑쿠 맛있겠네, 먹어보고 싶다, 그냥 이끌어주면 이끌어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행동을 하기 전에는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 틀린 것인가, 그것을 판단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정보를 찾아보고 진실이 무엇인가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진실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사람인 겁니다. 그냥 떠먹여주는 대로 밥숟가락 받아먹는 거는 그냥 개돼지, 가축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동물이긴 하지만 가축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돼지, 소, 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두뇌를 가지고 있고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내 자유의지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열심히 찾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 때문에 지금 민폐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요, 경찰관들과 소방서에 일하는 소방관들, 그런 공무원들이 무료로 일을 합니다, 무료로.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화딱지 나서 화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쉴 수 있고 그런 날 불러내서 공짜로 부려먹는데 그게 좋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광화문에 있는 그 건물들 전부 다 폐쇄하고 문 닫았습니다. 이게 뭐하는 민폐입니까? 네? 자영업자들 영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지하철 출구까지 막아가면서 방탄소년단 보지 않고 다른 용물을 봐야 하는, 용건을 봐야 하는 사람들까지도 지하철 출구가 막히고 시청역이랑 광화문역을 그냥 통과한답니다, 지하철역을. 그런 민폐가 어디 있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방탄소년단이 도대체 뭐길래 이들이 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까지 방탄소년단이 뭔데요? 네? 악마들에게 뽑혀서 그냥 콘서트 하는 겁니다. 네? 노래하고 춤추고 딴따라. 네,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뭐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민폐를 주고 피해를 주는 거냔 말입니다. 여러분, 무료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짜 좋아합니다만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네? 무료 콘서트, 공짜 콘서트라고 아이고 가서 좀 들어보자 이러다가 내 에너지 뺏기고 내 의식 뺏기고 내 좋은 기운까지 다 빼앗아가는 이 악마놈들의 술수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방탄소년단 콘서트로 나라가 들썩들썩할 일입니까? 이거는 누가 위에서 뒷배가 돼서 봐주는 세력이 있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입니다. 일본에서는요, 방탄소년단 별로 인기 없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물어봤답니다, 택시기사가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인 관광객이 택시에 타서
방탄소년단 좋아하냐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했답니다. 저도 방탄소년단 팬 아닙니다. 그냥 노래는 몇 곡 들어서 아는데 몇 명인지도 몰랐습니다. 어젠가 그 숫자 세보니까 7명인가 그렇더군요. 6명인지 5명인지 7명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아이돌 그룹이 하도 멤버가 많아서 저는 얼굴도 솔직히 지금 2-3명밖에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것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쩌다 알게 됐는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BTS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두종쿠도 뭐 그렇게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나라에서 안타깝게 정부에서 그렇게 밀어주는 세력들은요, 밀어주는 사람들은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이 전 세계적으로 밀어주는 세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세력이 좋은 세력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마 같은 놈들이 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의 방탄도 방탄이 총알을 피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총알을 막아주는 세력이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 세력이 악마 같은 세력이기 때문에 광화문의 콘서트에 가서 BTS 공연, 방탄소년단 공연을 보지 마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봐서 뭐합니까,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요즘 코로나 백신 이후로는 콘서트도 잘 안 갑니다. 콘서트에 가는 게 오히려 인신제사 당합니다. 인신제사. 아니면 내 에너지와 기운을 뺏깁니다. 나의 영적으로 선한 기운을 빼앗아가서 그것을 나쁜 기운으로 전환시켜서 그걸 증폭시키고 확대시키려는 그런 특정한 의식을 행하는 게 오늘의 콘서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정말 어떻게 방탄소년단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마음을 좀 다운시킬 수 있을까, 없앨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방탄소년단의 마음을 빼앗겨 있는 며칠 동안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는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란이든 이스라엘이든 저는 민간인들은 죄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지금 또 잘못 아시는 게 뉴스에서 마치 이란과 이스라엘이 피해자이고 이란은 나쁜 나라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데 뉴스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거의 90% 아니야 95%, 98% 이상이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먼저 공격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나쁜 놈이 이란을 먼저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나쁜 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발. 이란을 먼저 공격하고 이란의 초등학교와 학교를 공격했습니다. 69개가 넘는 학교를 공격했습니다. 이게 사탄이고 악마이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쁜 놈이지 좋은 놈입니까? 이란에 있는 초등학교 학교를 공격했는데 어린 아이들 학생을 공격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란이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뉴스를 듣지 마십시오. 뉴스는 거짓말만 전파하는 앵무새입니다. 뉴스를 아예 듣지 마시고 그냥 진짜 진실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여러분 나름대로 양심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양심이 뭐라고 떠드는지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살인자 중에 가장 나쁜 살인자는 갓난 아기를 죽이는 살인자일 거고, 그 다음으로 나쁜 놈은 아이들을 죽이는 살인자일 거고, 그 다음으로 나쁜 놈은 어른을 죽이는 살인자일 것입니다. 어린아이 갓난아기일수록 순수함과 순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마놈들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들이 갓난아기를 죽이는 인신제사를 가장 높게 봅니다. 가장 크게 본다는 겁니다. 순수함을 가진 갓 태어난 아기들, 그 아기들을 죽여서 그 순수함을 빼앗고 영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도 인신제사였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은 인신제사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영을 빼앗아서 악마놈들이 가져간 겁니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인신제사, 사람을 신에게 나쁜 악마에게 바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태원 참사, 세월호, 그리고 오늘의 그 BTS 방탄소년단 무료 콘서트도 사람을 악마에게 바쳐서 제사를 지내는 인신제사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무료 콘서트, 방탄소년단 무료 콘서트도 인신제사 전야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무언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인신제사를 예고하는 공연을 지금 오늘 하는 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악마놈들이 오히려 계획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월호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물에 빠져 죽게끔 만들고 이태원 참사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 수단을 동원해서 뭐 마약 사탕 얘기도 있는데 5G 공격에 의한 테스트였을 수 있습니다. 네, 5G 공격을 해서 전파 공격을 해서 사람들을 죽인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저희는 보고 있지만 그때 이태원 참사는 그렇게 비탈길에서 사람들이 많아서 밀려서 떠밀려서 깔려 죽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는데 깔려 죽어봤자 몇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과학적인, 의학적인 그런 소견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 명이 죽었다, 몇십 명이 죽었다, 몇백 명이 죽었다, 이것은 5G 테스트입니다. 5G 전파 공격 테스트를 미리 해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코펜조는 거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인신제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로 아이들이 죽었을 때 문재인이 뭐라고 떠들었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악마에 대한 인신제사를 통해서 악마에게 바치는 아이들의 목숨, 생명, 그 인신제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신제사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방탄소년단 오늘 콘서트가 저는 정말 싫습니다. 그냥 실내 콘서트로 해서 무료로 열면 될 것을 돈도 많으면서 왜 실외로 할까요? 그리고 실내 콘서트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 의식을 목적으로 해서 연 것 같습니다. 정말로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저는 오늘 여기 오는 것도 사실은 조금 갈등을 때렸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콘서트를 시작하는 게 8시인데 3시나 5시부터도 그렇게 사악한 그런 기운을 보내서 사람들의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그렇게 좋은 기운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냐면 우리 코펜조 멤버들이 전부 다 각자 자신의 영적인 기운을 이용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보호할 수 있는 막을 스스로에게 씌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각오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게 실제로 진짜로 여러분 영적인 것은 있습니다. 네, 제가 뭐 사이비를 믿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저는 무당이나 이런 사람한테 가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구슬 해본 적도 없고요. 신천지나 뭐 이런 데 가본 적도 없고요. 여태까지 종교라는 거를 제대로 믿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영적인 것은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이라는 것이 있고 그 영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우리들은 그런 사악한 기운을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영이 있다고 믿고 자기 자신에게 방패와 방어막을 씌우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BTS 방탄소년단 공연을 보기 위해 여기에 오신 분들은 제 말이 한국어니까 한국 분들이라도 제발 무료 콘서트에 가서 듣는 거를 필기하시고 마음을 접으시고 그냥 다른 데 가시기 바랍니다. 가셔봤자 여러분의 좋은 기운을 빼앗아가는 그런 의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고 정말 오히려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콘서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방탄소년단의 마음을 뺏겨 있는 동안 이란은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죽었고요. 죽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한국은행
뒤에 한국은행이죠. 여기 제 바로 뒤에 있는 건 화폐박물관이고 그 뒤에 있는 건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뭘 추진하고 있느냐? CBDC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전자화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국은행이 작년에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1차 실험, 1차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일부 민간인을 대상으로도 했지만 그게 거의 실패에 이르렀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겐 다행인 일입니다. 잘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또 2차 테스트, 디지털 화폐 2차 실험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민간인한테 작년에 안 되니까 이번에는 국가 보조금을 이용해서 국가 보조금을 2030년까지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국가 보조금을 그렇게 디지털 화폐로 예금 토큰으로 쓰게끔 이렇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디지털 화폐, 전자화폐가 뭔지 아직도 모르시죠? 여러분 핸드폰 안에 전자지갑 앱을 설치하게 해서 나라에서 그 전자지갑 안에 정기적으로 돈을 기본소득을 넣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기본소득을 무주라는 곳에서 전라북도 무주에서 시작했습니다. 1년에 80만원 정도 주겠다고 합니다. 6개월당 40만원씩이죠. 근데 여러분 기초소득, 기본소득이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을 받는다는 것은 정부의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 일자리를 빼앗겨서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정부가 주는 그 기본소득에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주는 기본소득을 받으면 우리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돈의 노예, 정부의 노예가 됩니다. 그게 좋은 겁니까? 내 돈인데 내 맘대로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기본소득 주면 뭐합니까? 정부가 기본소득 주면서 이게 네 돈이야 라고 하는데도 정부가 정기적으로 넣어주는 게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돈을 못 씁니다. 정부가 제약을 겁니다. 제한을 걸어버립니다. 너는 이 돈으로 고기는 한 달에 200g 밖에 못 먹어, 못 사. 그리고 너는 여기에서만 그 돈을 쓸 수 있어. 그 돈을 쓸 수 있는 판매처, 살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 몇 개 없어. 그리고 너가 살 수 있는 물건, 품목, 기본 생필품 이런 것도 이것밖에 못 사. 이것만 살 수 있어. 이렇게 전부 다 제약을 걸어버립니다. 전부 다 제약을 걸면 우리는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노예, 하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작년에 은행에서도 그렇게 디지털 화폐를 정부에서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자지갑을 개설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실적이 좋았던 게 국민은행이라고 합니다. 국민은행에서 전자지갑을 사람들에게 개설하게 한 게 그 역할이 한 30% 정도 해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프로젝트 한강 제2차 실험에서는 국민은행이 또 앞장서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자지갑을 개설하게 하고 예금 토큰을 쓰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디지털 화폐, 전자화폐 이 말 좋으십니까? 우리는 지금요 계좌이체랑 체크카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돈 거래하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걸 굳이 일부러 정부에서는 그렇게 디지털 화폐, 전자화폐 그렇게 예금 토큰으로 쓰게 만들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그것이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금이나 여러분이 은행에 넣어놓은 그런 자산은, 여러분의 재산은 정부가 마음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하기 어렵지만 그걸 디지털화로 바꾸면, 디지털화 시키면 정부에서 그 돈을요 빵원으로, 영원으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조금만 뭔가 정부에게 욕을 하거나 나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정부를 비판하거나 이러면 여러분의 돈을 차감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빼갈 수 있습니다. 벌금 빼가듯이 빼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입을 꾹 닫게 되겠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욕도 할 수 없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욕도 할 수 없고, 이거 뭡니까? 우파들에게 가장 잘 통하는 말로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 다 통합니다. 우파들이 다 싫어할 겁니다. 중국 공산당처럼 만드는 디지털 화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디지털 화폐 전자지갑 개설하면 중국 공산당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파들에게는 아 오케이, 네, 안 만들어, 나 싫어, 나 중국 공산당 싫어, 그러니까 중국처럼 되는 거 싫어, 이렇게 먹힐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부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보다 더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위험합니다. 더. 왜냐하면 딥스에게 선택받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악마 세력에게 최종 보류지? 최종의 국가로 낙인 찍힌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체주의 저 싫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진실을 알고 나니까요, 자유민주주의도 그냥 허상일 뿐 그런 것 따위 없습니다. 아무런 그런 이념 따위가 의미가 없더라고요. 전체주의가 더 싫긴 한데 민주주의도 싫습니다. 겉으로 허울 뿐인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금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도 계급이 존재합니다. 계급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 누굽니까? 재벌, CEO, 기업 총수들 높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있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가 있습니다. 계급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민주주의라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계급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멍청한 생각입니다. 멍청한 생각. 우리는 안타깝게도 여기 나와 있는 우리는 정말 돈 없는 서민이어서 맨 밑바닥입니다. 맨 밑바닥 인생. 네, 그렇습니다. 흙수저입니다. 흙수저인데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좋은 세상입니까? 그게 진정으로 행복한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은 친구도 그렇듯이 대등하고 동등해야 합니다.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사실상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 쉴 수 있는 자유, 물을 사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근데 여러분, 물도 생각해 봅시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그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을 볼 때만 해도 물을 다 떠다 먹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트콤인데 그걸 볼 때만 해도 물을 다 약수터에서 떠다 먹고 산에서 떠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물 떠다 먹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산에서 맑은 물 떠다 먹었습니다. 천연의 미네랄이 풍부한 그 약수터의 좋은 물을 떠다 먹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물을 우리 돈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그 공짜였던, 무료였던 천연 미네랄이 가득한 그 좋은 물을 못 먹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딥스테이트가 공급해주는 그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한 그 물을 우리 돈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물 사 먹는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생필품에서 물 사고 나면 돈 없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에 대한 자유를 어느 정도 빼앗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물을 약수터에서 산에서 떠다 먹을 때 나중에 물을 사 먹게 될 거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혀가지고, 네? 물을 왜 사 먹어요? 물은 산에 가서 떠다 먹으면 맛있는데 왜 사 먹어요? 이랬어요. 근데 진짜 사 먹게 됐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한 플라스틱 병에 든 물을 먹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진짜 지금보다 자유가 있을 때에는 심지어 우유도요, 여러분 유리병에 들어있는 우유를 마셨습니다. 여러분, 유리병이나 종이팩 아니면은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우유, 그 중에 무슨 우유 맛이 제일 좋을까요? 바로 유리병에 들어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부러 종이팩이나 플라스틱에 넣어서 공급받습니다. 누가 그렇게 주도하는 걸까요? 사악한 악마 세력, 조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딥스라는 조직이, 딥스테이트가 우리에게 미세 플라스틱 먹이려고 건강에 나쁘라고 그렇게 하는 짓입니다. 앞으로는 물도 더 제한돼서 여러분,
물병을 한 달에 몇 병까지 살 수 있다, 물을. 그런 식으로 제한당할 수도 있고, 물을 계급을 정해서 계급별로 물 사용량을 제한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넷플릭스 드라마에 나왔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공유랑 배두나 나왔던 드라마에 물을 쓸 수 있는 양을요, 계급별로 제한당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 세상 천지 삐까리가 산에 있는 게 물인데 왜 물을 우리가 제한당하고 미세 플라스틱 가득한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물을 마셔야 됩니까? 그리고 옛날에는요, 산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어도 불만 내지 않으면 자유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산에 가서 고기도 마음대로 못 구워 먹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우리가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유를 점점 더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못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크게 체감은 안 될지 몰라도 저는 물도 지금 약수터 가서 떠다 먹고 싶습니다. 옛날처럼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내 건강에 좋기 때문입니다. 물 마시는 것도 지금 벌벌 떨면서 어떤 물을 마셔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 때리면서 찾아 마셔야 되는 이런 불쌍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시는 물에 불소 집어넣고 있고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둥둥 떠 있습니다. 이게 좋습니까? 여러분, 물에 대한 자유, 그리고 우리가 산에 가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자유 다 뺏겼습니다. 산에 가서 고기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십니까? 요즘 세대는 아마 모를 겁니다. 캠핑장이나 가서 먹어야 그나마 알지. 왜 우리가 굳이 캠핑장에 돈 내고 가서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됩니까? 산에 가서 지켜야 될 기본 규칙, 그런 예의범절, 그런 거 예의적인 규칙과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고 불 내지 않고 이런 것만 지키면 내가 살고 있는 내 나라에서 가서 고기 구워 먹는데 왜 내가 그렇게 제한당하고 고기도 못 구워 먹고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유를 이만큼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자유도 누가 뺏어가려고 하고 있느냐? 이 뒤에 있는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 그놈이 딥스테이트 멤버입니다. 멤버, 조직원이라고요. 에? 한국은행이 지금 주도해서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악마 조직에 의해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돈에 대한 자유도 빼앗아가서 디지털 화폐 써라, 전자지갑을 너의 핸드폰에 개설해라, 앱을 깔아라, 은행에서 시킵니다. 은행에서 지금 국민은행에서 제일 많이 개설했답니다. 30%나 했답니다. 국민은행이 실적 1위랍니다. 국민은행이. 그래서 이번 2차에도 국민은행이 주도해서 그렇게 이끌려고 한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여러분이 노예가 되잖아요. 누구에 의한 노예이든지 간에 여러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돈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냔 말입니다. 나중에 고기도 몇백 그램 먹어라 제한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지금요, 곤충 벌레로 젤리 만들고 있습니다. 젤리. 여러분, 봉준호 감독 나오는 설국열차 보셨습니까? 설국열차? 그게 영화일 뿐일까요? 네, 저도 그냥 영화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바퀴벌레, 양갱, 생선 이런 거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돈의 노예가 되잖아요. 디지털 화폐 성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디지털 화폐, 전자화폐 쓰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고기, 생선 모든 먹거리를 전부 다 곤충, 벌레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몸에 나쁜 걸 먹일 것입니다. 그리고 백신도 그때는 더 자주 맞아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면은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간이 더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백신에 대해서 국민의힘, 저희는 국민의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국민의 짐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 짐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의 짐당, 국짐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아니고 더불어 사기당이죠. 네, 더불어 사기당, 더불어 공산당, 그쵸? 저희는 이념을 초월했습니다. 이념 따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 아닙니다, 저.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자 아닙니다. 이념이 밥 먹여줍니까? 이념 따위 필요 없습니다. 이념은 다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좌파 우파 분열시켜가지고 좌우 두 편으로 갈라서 싸우게 만들려고 이념을 만든 겁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둘이 좌파 우파 싸우면 그동안 딴짓을,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거든요. 딴짓을 해도 모릅니다. 싸우느라 바빠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거라서 이념은 그냥 허울 좋은 허상입니다. 허상, 허구입니다.
이념은 정말 좋은 행복한 세상에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세상에서 법이 필요할까요? 법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모두가 한 명 한 명 다 좋은 사람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법 따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안타깝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분들 여기 나와 계시는데 이제 앞으로 일자리를 잃으실 겁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여기 지나가는 택시, 버스, 오토바이, 뭐 배달 전부 다 경찰, 소방관 전부 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왜 그러냐? 인공지능 로봇이 여러분의 일자리를 전부 다 빼앗아갈 것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일을 더 잘합니다. 24시간, 48시간 일해도요, 걔네들은 끄떡 없습니다. 경찰분들 24시간 일하시면 피곤하시죠? 소방관도 마찬가지죠? 죽죠? 근데 인공지능 로봇은 안 죽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불에 타지 않게. 여러분은 지금 모든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테슬라 택시 부르면 옵니다. 자율주행, 사람 없는 무인 택시가 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택시기사분들 이제 무인 택시가 나옵니다. 무인 택시 지금 새벽부터 아마 할 겁니다. 무인 버스, 사람이 처음에는 뭐 한 명 정도 탈지 모르겠지만 금방 없어질 겁니다. 아마 처음부터도 아예 사람이 한 명도 운전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무인 자율주행 택시, 무인 자율주행 버스, 무인 자율주행 뭐 오토바이 배달, 택배, 뭐 별게 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 무인 자율주행, 사람이 한 명도 타지 않은 자율주행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일자리를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택배기사 필요 없습니다. 택배도 드론으로 배달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를 빼앗기고 있단 말입니다. 일자리를 빼앗기면 뭘로 돈을 법니까? 그럼 나라에서 기본소득 준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에 국힘의 짐당, 국민의힘당, 아니 국민의 짐당에서 지금 백신을 터뜨렸는데요. 백신을 터뜨린 이유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백신 안에, 코로나 백신 안에 이물질, 머리카락, 곰팡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음모론을 덮기 위한 그런 목적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진실을 알기 때문에 백신 자체가 나쁘다, 백신에 이물질이 들어있어서가 아니고, 이물질이 들어있든 없든 백신 자체가, 애초에 백신이라는 것을 아주 오래전에 만들 때부터 사람들을 예방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병으로부터 예방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나쁜 목적으로 만든 거다. 백신 자체가 아예 애초부터 처음부터 사악한 의도로 만든 게 백신이다. 사람들을 위한 백신 따위는 만든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당, 국민의 짐이 되는 짐당에서는 이물질 때문에 마치 백신이 나쁜 것인 양 몰아가고 있습니다. 음모론을 덮기 위한 것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음모론이 아니라 진실이더라. 진실이었다. 진실이더라. 그것을 우린 알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음모론이 아니라 음모론이 바로 진실입니다, 여러분. 음모론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게 누구냐? 나쁜 놈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왜냐면은 진실을 음모론이라는 단어로 덮기 위해서 음모론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백신 맞고 아픈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진실이 드러나게 생겼으니까 음모론을 덮고 마치 머리카락, 곰팡이, 이물질 탓인 양, 그것 때문인 양 덮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국회의원 놈들이 나와서 설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팬데믹이 또 사기 팬데믹이 2차로 올 것입니다. 코로나 사기 아시죠? 코로나 그 팬데믹이라는 것은 사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감기, 독감 정도의 증세를 국민들에게 백신을 맞추기 위해서, 사악한 백신을 맞추기 위해서 거짓말 시켜서 코로나 팬데믹을 일으킨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즈 페이크,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아프고 많이 죽고 코로나 피해 유가족들이 울부짖고 있으니까 이거를 무마시키고 잠재우기 위해서, 잠재우고 2차 팬데믹이 왔을 때 사람들이 안심하고 맞게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곰팡이 이물질 사건을 터뜨린 것입니다. 또 2차 팬데믹 일으켜서 사기쳐가지고 여러분에게 백신을 맞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신이 아니더라도 지금 빌 게이츠가 만들어 놓은 백신을 살에다가 붙이는 패치가 있습니다. 패치. 백신 패치나 아니면은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나쁜 놈의 새끼, 나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로케주 이놈이 만든 보건복지부 장관이죠.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 로케주가 만든 그 유니버셜 백신 새로 만든 그 통합 백신을 맞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백신 이물질을 터뜨린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부차적인 뭐 3차 4차원적인 뭐 3차 4차적인 그 외의 이유가 자잘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쵸? 여러분 지금 이렇게 백신 이물질로 인해서 마치 백신에 들어있는 이물질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겼던 양 하면서 다시 백신을 깨끗하게 만들겠다, 이물질 없게 만들겠다 뭐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백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일단은 걱정을 하고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 반가운 일입니다. 왜냐면은 오래오래 전에도 백신은 있었고요. 여러분 그 백신을 맞아서 뭐 패스트가 없어지고 뭐 전염병이 없어지고 그랬던 게 아니고요. 여러분 백신을 맞기 전에 그 전염병 증상은요,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조직이 얼마든지 다른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을 아프게 전염병의 증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지 않으면 그 전염병이 마치 사그러든 든 것인 양, 없어진 것인 양 만들 수 있습니다. 옛날에 백신 맞고 아이들이 자폐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지금도 얼마나 백신 맞고 아이들이 자폐증에 많이 걸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백신을 맞고 아이들이 정말 많이 아픕니다. 생각보다 백신을 안 맞은 아이들이 오히려 더 건강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 그것을 일부 인정하고 무슨 꿍꿍이인지 몰라도 일부 인정하고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한 3년 동안 엄청난 양의 백신을 맞고 있는데 그 백신의 개수를 줄였습니다. 그것 또한 뭐 좋은 꿍꿍이는 아니고 뭔가 다른 꿍꿍이로 다른 속임수로 그렇게 백신 개수를 줄인 거겠지만 여러분 백신이 결코 좋지 않다는 얘기를 저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신의 성분에 대해서 곰팡이 이물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백신 성분 자체 백신을 의심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정부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부 다 여러분이 의심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좀 의심병을 가지고 이 정부가 이 나라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제발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국민은행이나 은행에 가셨다가 핸드폰 안에 전자지갑 개설하시라, 앞으로는 모든 것이 코인화 된다, 예금 토큰을 써야 한다 이러면서 은행 직원이 꼬드기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유혹의 말을 하면은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전자지갑 개설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금 토큰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디지털 화폐는 무조건 반대하셔야 합니다. 디지털은 뭐다? 디지털은 우리를 노예화시키려는 딥스의 계획이다.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고 모든 것을 토큰화하면 우리는 정부의 노예가 되고 하인이 된다. 디지털에 반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방탄소년단 콘서트 지금 가고 계신 분들 그 발길을 돌리셔서 다른 데로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만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앤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BTS 공연,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재작년인가? 몇 년 됐습니다. 무슨 대전인가 어디서 무슨 공연, 그때 수비학이랑 여러가지 상징이랑 이런 것들이 인신제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때 인신제를 하지 않았죠. 혹시라도 오늘 어떤 인신제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죠. 근데 뭐 대테러 부대들 막 들어오고 어떤 펄스 플래그라고 합니다. 펄스 플래그, 가짜 깃발, 거짓 깃발 작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크게 저는 뭐 몇 가지라고 나눌 수 있는데 팔레스타인이나 이란 소행으로 무언가 어떤 그런 사람들이 무언가 테러를 했다라고
이들이 내러티브를 만들면 한국군을 파병할 수 있겠죠. 중동 전쟁의 이란전에 명분이 생깁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의심이고, 두 번째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순수한 어떤 테러 행위 내지는 5G SA 모드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쓰러지게 하는 이런 것, 이게 두 번째 제가 의심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거기 사람들이 모이면은 기지국 같은 거 트래픽 신호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뭐 SK텔레콤에서 뭘 한다, 5G SA 모드로 어떤 걸 한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5G SA 모드 28GHz를 증폭시켰을 시에 어떤 특정 사람을 쓰러지게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해놓고 이들이 뭐 다른 이유로 뭐 어떤 테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시험하고 SA 모드를 시험하고 그 다음에 그걸 명분으로 어떤 생체인식이나 디지털 아이디 모바일 신분증에 대한 의무화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생체인식 의무화 막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누군가가 들어가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을 막기 위한 어떤 빌드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면 좋겠죠. 그것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안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지껏 이렇게 두 가지 어떤 이란이나 뭐 이런 팔레스타인 소행으로 어떤 위장 작전을 이들이 벌여놓고 한국군의 파병을 유도하는 이런 방법, 그리고 5G SA 모드를 이용해 사람들을 쓰러진 다음에 그것이 어떤 테러나 어떤 누군가의 소행인 것처럼 해서 어떤 생체 인식이나 디지털 아이디의 강화, 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집회를 마칠 텐데 구호 외치기도 마칠 테니 이쪽으로 좀 와주시죠. 오늘 딱 3명 오셨는데 뭐 인원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거의 2시간 가까이 집회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 모두가 이해는 하지 못했겠지만은 집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반대한다. CBDC 반대한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 스테이블 코인 반대한다. 스테이블 코인 반대한다. 생체인식 신원인증, 생체 인식 신원 인증,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디지털 아이디 반대한다. 안면인식, 홍채인식, 안면 인식, 홍채 인식, 생체인식 반대한다. 생체 인식 반대한다. 이동의 자유 말살하는 이동의 자유 말살하는 15분 도시 반대한다. 15분 도시 반대한다. 인류 발살 프로젝트, 인류 발살 프로젝트,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그레이트 리셋 반대한다. 한줌뿐인 악마 집단, 한줌뿐인 악마 집단, 딥스테이트 척결하자. 딥스테이트 척결하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난 거죠? 네. 애쓰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제가 방송 마치겠습니다.